60 이상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유난히 깊게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와 어깨, 그리고 목 통증을 나이 탓이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앞쪽에서 조용히 줄어들고 굳어가는 한 부위, 이곳이 노인의 몸과 젊은 몸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약해져서 혹은 뼈가 약해져서 통증이 생긴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곳 하나가 짧아지는 순간 몸 전체가 순식간에 노년의 자세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어르신들의 공통점도 같습니다. 허리가 굽고 어깨가 말리고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통증은 거의 예외 없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위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통증이 풀립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목이 돌아가고 어깨가 들어 올려지며 몸 전체가 한층 젊어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릴 약속은 단순합니다. 이곳을 이해하고 잘 관리하면 허리와 어깨, 목의 만성 통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와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분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주에서, 어떤 분은 광주나 인천에서, 또 어떤 분은 해외에서 이 영상을 보십니다.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이 건강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곧 설명드릴 이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굳고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등 뒤에서가 아니라 앞쪽에서 시작됩니다. 짧아진 이곳이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어깨를 안쪽으로 말리게 하고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척추는 계속 버티기 위해 뒤쪽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게 되지요. 이 긴장이 하루 이틀 쌓이면 통증이고 티끌처럼 쌓인 통증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주저앉은 몸이 됩니다. 뒤에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눈치도 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굽은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5걸음을 걸을 때마다, 의자를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그렇게 몸이 바뀌어버린 뒤에서야 비로소 왜 이렇게 통증이 계속될까 하고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만 늘어나면 몸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되돌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이 부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증의 시작점이 등 뒤가 아니라 앞쪽이라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위를 열쇠로 보고 전신의 통증 치료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의견이 조금씩 갈리긴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당기시나요? 기지개를 켜면 앞쪽이 당기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곳을 다시 늘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근육과 관절의 4분의 1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이곳을 늘렸을 때
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허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디스크나 근육 약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의외로 가장 큰 원인은 몸의 앞쪽이 너무 짧아져서 허리를 끌어당긴 데 있습니다. 이곳이 굳고 짧아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허리가 뒤로 젖혀지며 그 결과 허리 주변 근육이 하루 종일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된 근육은 혈액이 잘 돌지 못해 금세 굳어버리고 결국 통증 신호가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듯 허리의 부담이 즉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마사지하지 않아도 이 부위가 조금만 길어지면 허리 주변 근육이 스스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몇 번의 스트레칭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어떤 환자는 의사 선생님, 허리를 만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앞과 뒤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쪽이 짧아지면 뒤쪽이 당겨지고 앞쪽이 풀리면 뒤쪽도 함께 풀립니다. 즉, 허리 통증의 본질은 허리 뒤 문제가 아니라 앞쪽의 단축입니다. 이것이 현대 근골격계 의학에서 점점 주목받는 핵심입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는 이 부위를 늘리는 것이 전신 근막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핵심은 골반의 기울기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제 입장에서는 변화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 부위가 풀리면 허리가 가벼워지고 이 부위가 다시 굳으면 바로 통증이 돌아옵니다. 허리가 아프면 몸이 무겁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먼저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늘어난 어르신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걸을 때 허리가 안 흔들려요. 딱딱했던 허리가 뜨끈하면서 펴지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쿡쿡 찌르던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허리를 펴는 순간 당기거나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드는데 허리가 먼저 긴장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혹은 의자에서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신호는 이미 이곳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신호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만 늘려주세요 라고 보내는 SOS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최근 발표된 연구 중에 이 부위가 늘어날 경우 허리 주변의 신경압박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단축된 앞쪽이 허리의 신경 통로를 미세하게 좁혀 신경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연구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앞쪽이 풀리는 것이 허리를 보호한다는 결론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첫 번째 변화는 몸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허리가 편안해지면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면 통증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오늘부터 이곳을 늘리기 시작한다면 허리 통증은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몸은 늘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앞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어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깨가 안 올라가요. 옷을 입을 때 팔이 걸려요. 날개뼈가 타는 듯 아파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어깨를 아무리 주물러도 파스를 붙여도 심지어 도수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어깨 자체가 아니라 몸의 앞쪽에서 시작된 단축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짧아지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립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앞에서 어깨를 잡아당긴 것처럼 양쪽 어깨가 안으로 모이고 팔이 앞으로 떨어지고 등은 둥글게 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세가 무너지면 어깨 관절의 회전 공간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의학적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쪽이 다치면 뒤쪽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집니다. 근육과 근막은 탄력을 잃고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들수록 더 쉽게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팔을 덜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짧아져 어깨가 말리면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원인은 항상 앞쪽입니다. 이 부위를 꾸준히 늘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펴지고 날개뼈가 제자리에 안착하며 팔이 올라가는 각도가 눈에 띄게 넓어집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단 몇 주 만에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요. 하며 직접 보여주시던 분이 어느 순간 부드럽게 귀 옆까지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어깨가 편안해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어깨는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가 굽고 다치면 호흡도 얕아지고 가슴도 답답해지며 몸 전체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어깨가 열리면 숨이 깊어지고 활력이 돌아오며 걸음걸이마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어깨가 뒤로 잘 펴지지 않거나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 어려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옷을 입을 때 팔이 걸리거나 장을 들 때 어깨가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이런 신호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흔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이곳이 짧아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위의 단축과 어깨 통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깨 충돌 증후군의 초기 원인을 회전근개보다는 앞쪽 근막의 긴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어깨 위쪽의 근육 균형 문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직 의견은 다양하지만 최근 들어 앞쪽을 풀어주는 것이 어깨 회복의 핵심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몸에서 변화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늘리면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면 다시 움직이게 되고 더 움직이면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듯 어깨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들은 모두 이 변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은 앞으로 더 크게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이곳을 늘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목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목덜미를 만지며 여기가 너무 뻐근해요. 고개를 숙였다 들면 찌릿해요.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자주 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 통증의 시작점은 목이 아니라 앞쪽입니다. 이곳이 짧아지면 고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떨어지고 그 결과 목뼈는 머리의 무게를 정면으로 버티지 못한 채 뒤로 젖혀지는 힘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힘이 하루 내내 매일 반복되면 목 근육은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목은 우리 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하고
굳어버리면 빠르게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스나 찜질, 마사지로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목이 아니라 앞쪽에서 목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 부위를 조금만 늘리면 목의 부담은 즉시 줄어듭니다. 고개가 자연스럽게 몸통 위로 다시 올라오고 머리의 무게가 정면에서 균형 있게 지탱되며 뒤쪽 목 근육의 만성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었는데 앞쪽을 부드럽게 풀어준 뒤 다시 돌려보면 왜 이렇게 부드럽죠? 하고 놀라십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목이 편안해지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눈의 피로도 완화되며 심지어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앞쪽이 풀리면 목뼈가 본래의 시자 만곡으로 돌아가면서 혈류 흐름과 신경 압박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편안해지면 통증 신호가 줄어들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머리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지금도 고개를 돌릴 때 한쪽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또는 밤에 자고 일어나면 목이 뻣뻣해 고개가 잘 안 돌아가시나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TV를 보다 보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느낌이 드나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이 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목은 말이 없지만 통증이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위가 짧아진 상태를 전방머리 자세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자세가 목뼈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신경압박의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의견이 어떻게 갈리든 한 가지 사실은 동일합니다. 앞쪽을 길게 유지해야 목이 산다는 것입니다. 짧아진 앞쪽을 방치하면 목은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앞쪽을 열어주면 목은 스스로 회복할 여유를 되찾습니다. 게다가 목 통증은 단지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이 굳으면 어깨가 따라 굳고 어깨가 굳으면 등과 허리가 굳습니다. 결국 통증이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악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앞쪽이 풀리면 목이 풀리고 목이 풀리면 어깨가 열리고 어깨가 열리면 등과 허리가 자연스럽게 줄줄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위를 늘리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전신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앞쪽이 늘어나면 호흡이 깊어지고 턱의 긴장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턱과 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목이 굳으면 턱도 굳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 통증이 줄어든 후 이상하게 턱도 편해요. 어금니 힘이 빠져 좋죠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몸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어깨에 이어 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통증은 결코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앞쪽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열어주는 순간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혈액 흐름, 즉 몸의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이 차요. 온몸이 굳은 느낌이에요. 아침엔 더 뻣뻣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원인을 혈액이나 나이 때문으로만 생각하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지만 실제로 순환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앞쪽이 짧아지면서 몸 전체가 접힌 상태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이곳이 짧아지면 가슴이 다치고
흉곽이 내려앉고 횡격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산소가 줄어들면 근육과 혈관은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몸은 호흡과 순환이 서로 밀고 당기며 움직이는데 이 앞쪽이 굳어버리는 순간 그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혈액은 몸 구석구석을 충분히 돌지 못하고 차가운 부위가 생기고 움직임은 둔해집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조금만 늘려도 흉곽이 다시 열리고 숨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복부와 흉부의 혈류를 자연스럽게 밀어 올립니다. 이때 몸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스트레칭을 하자마자 몸이 뜨끈해져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끝이 간질간질해요 라고 하십니다. 이는 혈액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유난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앞쪽은 대동맥, 주요 림프관, 주요 신경다발 등 생명에 필요한 여러 경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곳이 굳으면 혈관과 신경의 이동 공간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 순환이 막히며 통증과 피로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이 부위가 열리면 이 모든 길이 다시 넓어지며 혈액과 신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의학 연구에서는 가슴 앞쪽의 단축이 노년기의 저천, 순환 저하,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근력 부족으로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견은 다소 엇갈리지만 최근에는 근육의 힘보다는 근육의 길이와 유연성이 순환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짧고 굳은 근육은 강하더라도 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평소 숨이 자주 얕아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숨을 쉴 때 가슴이 아니라 목과 어깨로만 호흡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몸이 얼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니라 앞쪽이 굳어 순환이 막혀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곳을 늘리면 늘릴수록 몸 전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걸음도 더 크게 나오며 오래 굳어있던 부위들이 하나둘씩 따뜻해집니다. 특히 발끝이나 손끝의 차가움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맨 끝은 혈액이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곳인데 이곳까지 따뜻해지는 것은 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예전엔 걷다가 금방 지쳤는데 요즘은 오래 걸어도 몸이 덜 무거워요 라고 말하시고 또 다른 분은 밤에 다리가 덜 쑤셔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는 약이나 보조제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흐름이 다시 살아난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순환이 좋아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들면 몸은 더 잘 움직이며 더 잘 움직이면 다시 순환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 쪽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쪽을 열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이제 허리, 어깨, 목, 순환까지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곳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오지만 무너질 때도 조용히 옵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아는 것이 노년이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굽었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앞쪽이 서서히 짧아지는 동안 허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래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당기는 느낌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당김이 점점 강해져서
몸 전체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 골반이 뒤틀리고 척추는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면 뒤쪽 허리 근육이 척추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쓰게 됩니다. 이 근육들은 본래 오래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쉬었다 움직이고 또 쉬었다 움직여야 하는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앞쪽이 짧아지면 이 근육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유지한 채 버티게 되고 이때부터 만성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닙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면 장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복부가 접히면서 장운동이 둔해지고 위는 더 쉽게 더부룩해지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게다가 시선까지 아래로 향하면서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불안정해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허리 굽음과 낙상 위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요철에도 쉽게 흔들리며 보폭도 짧아집니다. 이곳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있는 느낌,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는 느낌, 걷기 시작할 때 허리가 먼저 힘이 빠지는 느낌, 이 모든 신호가 바로 앞쪽 단축의 결과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몸은 이미 빨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한 번에 펴지 못해서 두세 번 움직여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가 점점 아래로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거울을 봤는데 어느새 어깨가 앞으로 쏟아져 있고 등이 둥글게 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학계에서도 앞쪽 단축이 만성 허리 통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이 근력 저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두 의견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이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쪽이 짧아지면 근력이 약해지고 약해진 근력은 다시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앞쪽의 단축을 해결하지 않고 근력만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허리는 더 크게 부담을 받게 됩니다. 허리가 굽는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그 속도가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언제 이렇게 굽었지 하고 놀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된 만큼 되돌리는 과정도 가능합니다. 몸은 구조적으로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이끌어낼 환경, 즉 앞쪽을 열어주는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몸이 보내는 최초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회복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다음 신호들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어깨가 굽고 어깨가 굽으면 목이 굳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흐름은 이어지지만 올바른 흐름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앞쪽이 짧아졌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위험, 어깨와 날개뼈 통증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어깨와 날개뼈 주변에서 시작되는 통증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들기 어렵고 뒷짐을 지기 힘들고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 통증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통증을 단순히 50견이 온 것 같다, 어깨에 힘이 빠져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쪽이 굳고 짧아지면 어깨는 구조적으로 버틸 수 없는 위치로 밀려납니다. 이곳이 짧아지면 어깨는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 앞으로 말리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깨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서는 날개뼈가 원래 자리에서 떠오르듯 위로 올라가거나 바깥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 관절의 회전 공간이 좁아지고 팔을 들 때마다 관절 안에서 작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찌릿함, 걸리는 느낌, 하고 올라가는 통증의 정체입니다. 날개뼈 주변의 통증은 특히 무서운 신호입니다. 날개뼈는 단순한 뼈가 아니라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회전하고 이동하며 팔을 지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앞쪽이 짧아져 버리면 이 정교한 회전이 완전히 틀어지고 그 결과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점점 넓은 범위로 퍼집니다. 목, 등, 상부, 팔꿈치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한 지점에서 갑자기 탁 걸리는 느낌. 눕거나 앉아 있을 때 날개뼈 아래쪽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 또는 설거지를 오래 하고 나면 어깨 뒤쪽이 화끈하게 타는 듯한 느낌. 이 모든 증상이 바로 앞쪽 단축의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통증은 단지 근육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깨가 말리고 날개뼈가 고정되면 가슴이 더 다치고 호흡은 더욱 얕아지고 흉곽은 아래로 눌립니다. 그러면 몸의 중심이 무너져 허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어깨에서 시작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학 연구에서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이 어깨 관절 자체가 아니라 가슴 앞쪽과 어깨 앞면의 단축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어깨 뒤쪽 근육의 약화를 더 큰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 어르신들의 몸을 보면 기본적인 회복 과정은 늘 동일합니다. 앞쪽을 풀어주면 어깨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날개뼈는 다시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한 번은 72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어깨 뒤쪽이 타는 듯 아파서 밤에도 제대로 누워 자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여러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쪽 단축을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을 몇 주간 꾸준히 하자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통증이 없어지니까 운동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앞쪽의 단축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히, 그러나 깊고 넓게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팔을 드는 동작이 예전보다 더딘가요? 어깨를 뒤로 보낼 때 통증이 밀려오나요? 날개뼈 주변이 자주 묵직하거나 뜨겁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미 이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쪽이 길어지기만 하면 어깨는 다시 자연스럽게 열리고 날개뼈도 제 위치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통증의 해결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변화가 더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위험, 신호, 목과 두통의 만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목과 두통의 만성화입니다. 앞쪽이 짧아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위는 허리와 어깨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압력이 고스란히 목으로 올라옵니다.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가장 예민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단 1-2cm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머리의 무게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 부담을 목 근육이 떠안게 되면서 통증은 단순한 결림에서 시작해 만성적인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말씀하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더 뻣뻣해요. 고개를 돌릴 때 한쪽이 딱 걸려요. 어떤 날은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지끈해요. 이 변화는 결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앞쪽이 굳으면서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고 그 머리를 버티기 위해 뒤쪽 목 근육이 하루 종일 긴장한 결과입니다. 이 긴장이 하루, 한 달, 몇 년씩 쌓이면 어느 순간 목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통증의 시작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전방 머리 자세 (Forward Head Posture)라고 부르며 다양한 연구에서 이 자세가 두통 발생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부분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는 문제의 핵심이 근막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경추 배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몸을 보면 상황은 훨씬 단순합니다. 앞쪽이 짧아지고 굳어 있으면 목은 버티다 결국 무너집니다. 한 68세 여성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두통에 시달려 약을 달고 살던 분이었는데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뇌 MRI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을 늘리고 목의 하중을 줄이는 하루 다분 루틴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두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 때문이 아니고 몸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사례는 매우 전형적입니다. 두통의 근본 원인이 머리 내부가 아니라 머리를 끌어당기는 앞쪽의 단축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고개를 숙였다 들면 찌릿한 통증, 한쪽 목 근육이 도드라질 정도로 단단한 느낌, 머리를 가볍게 흔들어도 묵직하게 울리는 듯한 두통, 목 뒤쪽이 뜨겁게 타는 느낌, 혹은 가만히만 있어도 머리 무게가 내려앉는 느낌. 이런 신호는 단순한 결림이 아니라 앞쪽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지 목과 머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목이 무너지면 턱이 굳고, 턱이 굳으면 호흡이 불편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다시 앞쪽의 단축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즉, 앞쪽이 굳은 만큼 머리 전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이곳을 늘리기 시작하면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옵니다. 목의 압박이 줄어들고 두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졌어요. 고개를 돌릴 때 걸리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약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앞쪽을 열어주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목과 머리가 본래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성 두통, 경추성 두통, 그리고 어깨목 연관 통증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위험 신호가 더 깊어졌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폐와 장기 기능의 압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몸의 앞쪽이 굳는다는 것은 단지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장기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폐와 장기가 조용히 눌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나 어깨, 목의 통증은 자주 이야기하시지만 이곳이 짧아지면서 내부 장기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의 구조를 보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앞쪽이 단단하게 굳으면 흉곽이 내려앉고 복부가 접히며 폐와 위장관 같은 주요 장기들이 충분히 움직일 공간을 잃습니다. 장기는 움직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이 공간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슴 앞쪽이 다치면 폐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폐는 풍선처럼 확장되며 숨을 들이마시는데 앞쪽이 굳어 있으면 그 확장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호흡은 얕아지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부쩍 숨이 가빠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폐가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숨이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고 이는 장기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소화가 더디고 변이 딱딱해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만성 피로까지 나타납니다. 장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횡격막의 움직임도 줄어들어 장기를 마사지해주는 자연스러운 펌핑 기능이 사라지고 장 운동은 느려지며 위에서부터 장까지 전체 기능이 약해집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 후 깊은 숨을 쉬기 어렵다든지, 숨 쉬면 가슴이 단단하게 버티는 느낌이 든다든지, 앉아서 오래 있으면 배가 접히며 답답해진다든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아침에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경우, 이런 변화들은 모두 이곳이 짧아졌다는 몸의 조용한 경고입니다. 학계에서도 앞쪽의 단축이 폐활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이 자세가 10배 이후 20% 이상의 폐활량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어떤 연구자는 이 변화가 노인의 만성 피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 학자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앞쪽을 풀어주자마자 숨이 깊어지는 어르신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변화가 즉각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앞쪽이 굳어 장기가 눌리면 호흡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흉곽과 복강 내 압력이 변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 보이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화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는 장기가 본래의 리듬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의 문제는 늘 기능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곳을 늘리는 순간 장기는 다시 넓은 공간을 얻게 됩니다. 폐는 더 깊게 확장되고 횡격막은 크게 움직이며 소화기관은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실제로 앞쪽을 열어준 뒤 숨이 시원하게 들어와요. 먹고 난 뒤 답답함이 훨씬 줄었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몸의 앞쪽이 열리며 장기들이 본래의 움직임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앞쪽이 짧아졌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몸의 기능이 서서히 제한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큰 변화가 오기 전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몸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구조는 변하면 기능이 돌아옵니다. 기능이 돌아오면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곳이 늘어났을 때 몸이 되찾는 젊음의 회복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증과 위험, 신호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이 다시 길어졌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순간, 그 특별한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쪽이 오랫동안 굳어 있었다면 몸은 마치 나이가 훌쩍 돋은 것처럼 무겁고 느리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다시 펴지는 순간 몸은 마치 몇 년 전의 자신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단순한 근육 근막의 유연성 회복일 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제 어르신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훨씬 생생하고 깊습니다. 가장 먼저 되살아나는 것은 몸의 균형감입니다. 앞쪽이 길어지면 허리와 골반이 제자리를 찾고 가슴이 열리며 머리 위치가 다시 몸 위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발이 더 가볍게 떨어지고 보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잡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몸은 균형이 회복되는 순간 그동안 잠들어 있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깨어나는 것은 근육의 힘입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길어야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짧아진 근육은 고무줄처럼 이미 당겨진 상태라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앞쪽이 다시 길어지면 뒤쪽의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며 다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몇 주간 앞쪽을 풀어준 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다시 하면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몸이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길이와 균형이 돌아온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변화는 통증의 방향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쪽이 열리면 먼저 목이 가벼워지고 이어서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고요한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서서히 몸 전체로 퍼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들은 몇 주가 지나서야 변화가 찾아오지만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조여있던 앞쪽이 풀리면 그동안 뒤쪽이 혼자 버티고 있던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앞쪽의 단축이 풀리면 신경 전달 속도가 개선되어 통증 민감도가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순환 개선이 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의견은 갈리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몸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은 점점 잦아들며 몸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는 단순한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앞쪽이 열리면 호흡이 깊어지고 깊은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마음은 다시 몸을 이완시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몸과 마음은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시 길어지는 순간 몸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까지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허리가 곧게 서고 고개가 위로 향하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기 시작하면 표정까지 밝아집니다. 자세는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신체 나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자세가 곧은 사람은 뇌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나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세는 단지 형태가 아니라 기능의 결과입니다. 기능이 회복되면 자세는 자연스레 젊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거울 앞에서 몸을 봤을 때 어딘가 무너져 보인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허리가 굽어 보이고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목이 앞으로 빠져 보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앞쪽이 열리는 만큼 몸은 다시 제 모습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변화가 왜 하루 3분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어떤 과학적 원리로 몸을 되살리는지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하루 3분이면 충분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몸을 되살리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운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정확히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움직임이 몸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느냐입니다.
이곳 몸의 앞쪽, 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앞쪽이 굳어 있으면 뒤쪽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앞쪽이 열리면 뒤쪽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러한 원리는 단순한 신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근막 체계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근막은 온몸을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이곳이 단축되면 그 긴장이 전신으로 전달되고 이곳이 풀리면 전신으로 이완이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정확하게 몇 초씩 늘리는 것만으로도 뒤쪽의 통증과 압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근막의 이완이 최소 이후 3분의 지속적 자극만으로도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30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더욱 명확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짧은 시간에도 시작되고 꾸준히 반복될 때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루 3분은 짧지만 몸의 구조를 되돌리기에 충분히 계산된 시간입니다. 그럼 왜 하루에 20분, 30분이 아니라 하필 3분일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쪽 단축은 운동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반복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 앞으로 숙인 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접힌 흉곽,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서 앞쪽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고 격한 운동이 아니라 짧고 정확한 열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근막은 짧은 자극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육은 힘을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근막은 방향만 올바르면 짧은 시간에도 구조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분이라는 시간이 갖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셋째, 꾸준함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20분은 오래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3분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핵심은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3분이 쌓이면 어느새 몸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쪽을 길게 만드는 3분 루틴으로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이곳이 몸 전체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열리면 허리는 버티지 않아도 펴지고 어깨는 말리지 않아도 다시 뒤로 가고 목은 억지로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몸은 우리가 억지로 바로잡아 세우지 않아도 올바른 환경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이 성질이 더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그 성질이 발휘될 공간이 앞쪽 단축으로 인해 사라져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볍게 기지개를 켰는데 몸 전체가 뜨끈해지고 숨이 잘 들어오며 혈액이 도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앞쪽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하루 3분씩 반복하면 작은 변화는 큰 회복으로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통증은 나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닫혀 있었던 앞쪽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 그리고 회복 또한 복잡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쪽을 다시 열어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 변화를 꾸준히 유지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면 오래 이어갈 수 있는지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허리, 어깨, 목, 그리고 폐와 장기까지 몸 전체가 이곳 하나에 의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놀라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 몸이 그랬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 하고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앞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이 다치면 허리는 굽고 어깨는 말리고 목은 앞으로 떨어지고 숨은 얕아지고 장기는 눌립니다. 그 결과 몸은 노인의 형태로 변화하고 통증은 전신으로 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곳이 열리면 몸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허리가 편안해지고 어깨는 뒤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며 목은 가볍게 들립니다. 숨이 깊어지고 장기는 다시 움직이며 걸음걸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단 몇 주 만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회복이 일어날 공간이 앞쪽의 단축으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공간을 다시 열어주면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회복은 당신의 의지만큼이나 당신의 몸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3분.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 3분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곳을 다시 길게 만들어주는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분, TV 보기 전에 1분, 잠들기 전 1분. 단 3번의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도 없고 나이가 많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앞쪽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그 작은 동작이 몸을 다시 살려주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올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내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네,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몸을 지키고 되살리는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